사장님, 네. 그 청와대 경호실은 요새도 수요일 날 오후에 전투체육 행사 합니까? 하지 않습니다. 예. 아니, 유난히 지금 대통령께서 수요일 날 공식 일정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. 그 아까 지금 보안손님과 관련해서 지금 박범계 의원께서 질문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저랑 이제 저희 방에서 이렇게 둘이 대화를 할 때 이런 취지셨죠. 그러니까 부속실에서 대통령이 원하는 누군가 중요한 사적 손님이 오면 부속실 직원이 나오고 청와대 경호실에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 신체라든지 가지고 있는 소지품에 대해서 검문 검색을 한 다음에 들여보낸다. 대신 경호실에서는 그 사람의 인적사항을 굳이 묻거나 아니면은 기록해 놓지는 않는다. 이 얘기신 거죠? 그게 보안손님의 정의죠? 네. 예. 그래서 그 보안손님에 대해서는 어쨌든 검문 검색은 하기 때문에 경호실에서는 경호 역할을 다 했다라는 거고, 다만 인적사항은 모른다는 거고, 그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 것은 부속실 사람들이라는 거고, 맞죠? 네, 맞습니다. 그리고 아까 제가 지난번에 아까 전에 질문을 했을 때 이만희 의원님 저 질문한 것 관련해서 제가 4월 16일이라고 특정을 한 것은 아니고 그 보안손님 기재와 관련된 것을 샘플을 하나 출력해서 저한테 보여주셨는데 그 샘플 중에 한 날짜 11월 19일로 기록이 됩니다만은 거기 보면 의료 장비를 지참해서 오심이라고 하는 기재가 있었다라고 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니까 그 부분은 답변 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했죠. 아닙니다. 그건 제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기자재 이런 거는 제가 잘 못 들은 부분입니다. 그게. 그래서 아까 의원님께서도 4월 16일 이래서 4월 16일이 아니고 가져오신 샘플 중에 한 날짜 11월 19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. 거기 보면 의료 장비 지참 들어가심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.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? 그건 제가 그 서류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그렇게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는 없습니다. 분명히 뭐 의료 장비, 말씀이 의료 가방 이런 아니고 거는 경호처장께서 저에게 한 장을 출력해 와서 보여주신 내용에 그렇게 기재가 돼 있습니다.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. 의무실장님. 예. 그 김상만 의사라든지 김영재 의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보안 손님의 형태로 부속실에 직접 들어가서 대통령을 진료하게 되면 그러면 청와대 의무실에서는 그 사실을 자동적으로 파악하게 됩니까? 아니면 파악을 못할 수도 있습니까? 알려주지 않으면 알 수는 없습니다. 그러면 김상만 씨라든지 아니면 김영재 씨가 간단한 의료 장비를 가지고 들어와서 곧바로 관저에서 의료시술이 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겠네요. 가정 상황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게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제가 아는 바는 없습니다. 그런데 김상만 의사가 모 언론사와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본인이 실제로 관저에 가서 진료한 사실이 있다라고 기자하고 얘기를 해서 그게 기사화된 부분이 있고 초기 주치의인 이병석 선생의 말씀을 빌어보면 본인이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지만 김상만 씨 등이 청와대 관저에 사적으로 와서 그러니까 주치의인 본인에게 통보하지 않고 사적으로 와서 치료를 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답변을 기자하고 인터뷰를 해서 그 내용이 기사화된 부분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그러면 그런 상황과 관련해서 청와대 의무실에는 일체의 기록이 없겠네요. 뭐 가정이겠지만. 제가 직접 확인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없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. 2013년 8월 29일 9월 2일 김상만 의사 당시 차원병원 소속 의사를 통해 의사에게 대통령의 혈액이 채취돼서 건너가서 차원병원에서 혈액 검사를 했다.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강남보건소에서 조사가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거기에 대해서 의무실에서는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? 저희가 그 과정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. 그러면 혈액이 외부로 유출됐는 대통령의 혈액이 외부로 유출돼서 검사가 됐는지 여부에
모르고 있습니다. 그러면 한 번 더 다시 그게 진짜 국가안보기 때문에 일체의 진료 기록은 말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하나 더 아까 박영선 의원께서 제시한 4월 16일 날 성형식 수술이 있었다. 그럼 외부에서 보안 손님의 형태로 들어와서 성형시술이 있었다면 의무실에서 전혀 파악 못하는 시술이 충분히 가능한 거 아닙니까? 과정 상황으로 대통령님에 관한 사항을 제가 답변 드릴 수는 없습니다. 시간이 됐지만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. 여기 약품 구매 내역 중에 프로스카가 있습니다. 전립선 비대증, 잘못 치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프로스카는 누가 투약을 한 겁니까? 제가 처방했습니다. 아니 누가 투약을 한 겁니까? 누구에게 투약이 된 겁니까? 그것은 환자에 대해서는 의사로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. 남성 환자입니까? 여성 환자입니까? 남성 환자입니다. 남성 환자입니까? 그렇다면 이게 청와대 청와대 직원일 터인데 청와대 직원 맞습니까? 맞습니다. 야, 그러면 이런 사적인 치료에까지 청와대에서 국가 예산을 통한 비용으로 이런 치료까지 해준 겁니까? 그 국민들께서 이해하시기 어려운 부분 충분히 같이 느끼고 있습니다.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분명하게 검토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소하도록 지정하겠습니다. 예. 만약에 저희 위원회에서 청와대 직접 현장 조사를 나가면 그 투약을 한 남성 환자의 신원과 인적 사항에 대해서 저희에게 발표해 주셔야 합니다. 저는 의사로서 제가 처방한 환자에 대한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. 김경진 네, 의원입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김기춘 증인께 여쭙겠습니다. 증인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재직하셨죠. 네, 증인 재직 시절에 민정수석이 누구였습니까? 처음에 홍경식 수석이었고 다음에 김영한 수석 그리고 나올 무렵에 우병우 수석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. 곽상도 수석도 있지 않았습니까? 곽상도 수석은 제가 실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계셨습니다. 알겠습니다. 김영한 비망록 얘기 최근에 언론에서 많이 접하셨죠. 네, 뭐 일부 보도를 봤습니다. 예, 그 비망록에 사진 찍힌 화면들이 여러 언론에 등장하고 있습니다. 그 김영한 비망록이 김영한 민정수석이 작성 안 한 것이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? 저는 그 비망록을 직접 본 일이 없고요. 그래서 그걸 뭐 누가 작성했는지 안 했는지 그에 대해서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. 알겠습니다. 네. 언론을 위해서 이 얘기는 드리겠습니다. 김영한 민정수석의 필적과 그 비망록의 필적을 대조해 보면 누가 작성했는지는 바로 몇 시간 내로 파악이 된다는 얘기를 참고로 드리겠습니다. 화면에 좀 띄워주십시오. 저기 10월 27일자 화면입니다. 세월호 시신 인양 부분. 그 다음 페이지. 기자분들 조금만 좀 고개를 숙여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 김기춘 실장님. 네. 김기춘 증인. 저기 보면 맨 왼쪽 끝에 한자로 장이라고 돼 있고 동글뱅이 표시가 있습니다. 보이십니까? 네. 저게 비서실장이 지시한 것은 장이라고 표시하고 동글뱅이가 쳐져 있고 대통령의 지시를 민정수석이 적은 것은 령이라고 하고 동글뱅이가 쳐 있다고 합니다. 그러면 저 부분은 당시 비서실장인 김기춘 증인의 지시를 김영한 민정수석이 받아 적은 부분입니다. 그런데 2014년 10월 27일자입니다. 세월호 인양, 시신 인양 X, 정부 책임 부담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자, 저 의미가 무엇일까요? 이 의원님, 이 비망록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실장이 주재하는 수석회의라는 것이 있는데 이제 비망록이나 뭐 저런 메모를 하는 분도 있고 안 하는 분도 있고 저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? 그 의미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. 이걸 우리 회의는 일방적으로 무슨 모르시겠습니까? 실장이 지시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역사 앞에서 똑똑하십시오. 현안에 대해서 이렇게
논의하고 소통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실장이 얘기한 경우도 있고 자기 생각을 쓴 시신인양. 경우도 있다고 그렇습니다. 시신인양 안 된다. 시신인양을 했을 경우에는 정부 책임과 부담으로 돌아온다. 라는 얘기를 당시 김기춘 비서실장 증인께서 했고 그 내용을 김영한 민정수석이 받아 적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. 저는 그렇게 얘기한 일이 없습니다. 없습니까? 네. 없습니까? 네. 없습니까? 네. 그렇게 얘기한 일이 없습니다. 네. 그 회의를 하다 보면 이 장부를 노트를 작성할 때 작성하는 사람의 주관적인 생각도 가미되어 있으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제가 웬만해서는 거친 얘기는 안 하는 사람입니다만은 김기춘 증인 당신께서는 죽어서 천당 가기 쉽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. 반성 많이 하십시오. 죄송합니다. 대한민국의 어린 아이들이 수장이 돼서 뱃속에 차가운 시신으로 있는데 시신을 인양하면 안 된다. 시신을 인양하는 것이 정부의 부담이 가중이 된다. 그래서 세월호 인양 최대한 늦춰야 된다. 이런 말이 대한민국의 비서실장으로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?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진 일도 없고 그렇게 지시한 일도 없습니다. 그러면 비서실장이 하지도 않은 얘기를 비서실장이 한 것처럼 기재한 그런 민정수석을 당신은 기용하고 그 사람과 당신은 일을 같이 했다는 얘기입니까? 그 내용은 알지 못합니다만은 그 당시 해수부 장관하고 인양 문제에 대해서도 많이 긴밀히 의논한 일이 있습니다. 네. 저도 자식이 지금 죽어 있는 상태인데 왜 그 시신 인양을 하지 말라 하라 하겠습니까? 그렇지 않습니다, 의원님. 제가 지금부터 1분 47초를 드릴 테니까 하느님 앞에서 국민 앞에 1분 47초간 얘기를 해보십시오. 네, 김기춘 증인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 다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저는 대통령을 제대로 보필을 못해가지고 오늘날 이런 사태가 된 데 대해서 참으로 부끄럽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. 의원님과 국민께 사죄드립니다. 그러나 지금 질문하신 것은 제가 그렇게 지시한 것은 아닙니다. 그런 지시를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.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제가 웬만해서는 거친 얘기는 안 하는 사람입니다만은 김기춘 증인 당신께서는 죽어서 천당 가기 쉽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.